네, 안녕하세요. 익산희망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홍입니다. 오늘은 시민운동과 익산의 시민단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순서는 시민운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단체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가, 그리고 시민운동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익산에는 어떤 시민단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민단체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인데요. 시민운동은 무엇인가요?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연속적인 다양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조직적이다. 그리고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하면 상당히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데요. 요즘은 좀 그걸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민공익활동으로 표현도 합니다. 시민공익활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을 말하는데요. 나에게도 좋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 그리고 사회에도 좋고, 그리고 지구 전체에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시민 공익 활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민운동, 시민 공익 활동, 시민 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시민운동은 아마 우리 사회가 1960년대, 7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어떤 산업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80년대, 90년대는 우리 사회가 이 민주화의 어떤 큰 물결이 흘렀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에 억압받던 한국의 어떤 시민사회는 1987년 6월 항쟁, 아마 영화 1987에서도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시민들이 국가에 대항하는 권력 감시라든가 경제 정의, 환경, 여성, 소비,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민운동이 벌써 30년 넘게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운동의 최초의 시작은 198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무엇인가요?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말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회원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시민단체의 큰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아마 시민단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발성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강제라든가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회원 가입의 비배타성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시민단체 활동,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든가 목표, 그 신념, 철학에 공감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시민단체 회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렇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문이 열려 있고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공익성, 공공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아니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시민 대중의 전체 이익에 공감하는 것, 그런 공공성이 상당히 시민단체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 공익성이 세 번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은 독립성입니다. 아마 정부나 국가기관, 그리고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어떤 이렇게 그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어떤 그런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느냐라고 하면, 어떤 국가나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이러다 보면 실제 간섭이 되기도 하고 또 눈치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기부, 회비,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걸 아마 독립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네 가지 특징은 자발성, 그리고 회원 가입의 비배타성, 그리고 공익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네 가지를 아마 시민단체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민단체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또 요즘 많이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NPO, NGO 이런 단어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NPO, NGO 대부분 다 선진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NPO, NGO와 과연 시민단체는 어떻게 다른가, 뭐 비슷비슷한가 뭐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PO는 중요한 게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임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 비영리 단체를 NPO라고 하는데,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비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복지기관,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이런 단체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도 NPO에 들어가는 거죠. 비영리 조직에. 하지만 여기에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종교단체, 직능단체, 문화예술단체, 복지단체 이런 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NPO가 시민단체다 이렇게 동격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조직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두 번째 NGO. NGO는 비정부 기구, 비정부 조직, 이걸 아마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립하거나 감독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NPO보다는 NGO를 시민단체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좁은 의미의 개념인데, 그래서 뭐 NPO, NGO 그리고 시민단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를 NGO로 더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어떤 일을 하나요? 뭐 시민단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방송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시민단체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 감시, 이 권력에는 중앙 권력에 대한 감시도 있고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도 있는데, 또 아니면 국회, 의회에 대한 감시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부에 대한 감시, 그리고 기업에 대한 견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면 집회, 또 시위, 요즘 보면 1인 시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공청회, 캠페인, 서명운동, 불매운동,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국가 권력이 큰 부정부패에 빠져 있을 때 시민들이 일어나서 촛불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대국민 시민 행동, 또 시민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는 무슨 일을 하나요? 해서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구호라든가 빈민 구제, 자원봉사, 소비자 권리 옹호,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단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분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옹호하고 또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여성, 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뭐 외국인 노동자, 요즘은 뭐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도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인데요. 갈수록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 충돌이 되면서 이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서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도 시민단체가 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의식의 성숙을 위해 시민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제도라든가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또 중요하게는 시민들의 의식이나 생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그랬을 때만이 아마 더 나은 어떤 시민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시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 교육을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단체가 하는 일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5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했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예전 전통적인 시민단체는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아주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담론보다는 미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의 역할로 놓고 보면 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중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라고 하는 점도 아마 궁금할 텐데, 많이 들어본 단체의 이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좀 생소한 단체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분야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죠. 환경단체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명의 숲, 예를 들어 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걸 이렇게 반대하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지리산에 산악 열차를 도입한다, 설치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운동, 이런 어떤 환경, 기후 위기, 어떤 이런 거에 대응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권력 감시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뭐 민월련, 행정개혁 시민연합,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국가의 부정부패라든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요즘 뭐 TV나 방송에서 경실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견제하고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뭐 경실련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런 단체, 그리고 또 그 어떤 재벌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어떤 게 이 부정의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시민단체는 여성의 전화, 또 여성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요즘 뭐 이렇게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성폭력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예방하고, 이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요. 국제 협력과 관련된 단체로는 뭐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유니세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난구호라든가 빈민구제, 그리고 어려운 어떤 나라의 그 아이들을 돕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는 인권운동 사랑방,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 어떤 이 인권과 관련된 옹호라든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공동체. 요즘은 이렇게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서울에서 만들어서 중앙의 조직이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지부가 있는 이런 형태의 조직도 있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지역 공동체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시민단체, 뭐 풀뿌리 시민단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뭐 제가 활동하는 익산 희망연대 같은 경우도 익산에서 만들어진 지역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천안의 복지세상, 뭐 이런 단체들이 요즘은 지역에서 아주 많이 만들어졌고 아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운동이란 무엇이고 또 시민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면 시민운동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운동가는 말 그대로 시민단체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공익적인 어떤 활동을 위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현재 이제 직업으로 실제 이 시민운동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뭐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벌써 20년 가까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직업이 시민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민운동가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실제 시민들이 이런 시민단체 활동,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이런 시민활동을 하려면 또 이렇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돈을 모금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활동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이런 전반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가를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어떤 분들은 시민운동가로 표현하지 않고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공익활동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시민운동가를 약간 분야별로 표현할 때는 뭐 환경운동가, 여성운동가, 인권운동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시민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민단체 활동, 시민운동을 더 전문적으로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자 어떤 이렇게 그 관련 학과가 만들어지고 그런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대학에도 그런 과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학과로는 이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NGO 학과라든가 사회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하고 시민운동에 전문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학과를 뭐 나오지 않고서도 시민운동에 관심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런 학과를 나오진 않았고요. 뭐 여기 원광대학교에 있는 법학과를 이렇게 졸업했는데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하면 뭐 이렇게 어른들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청소년 시민운동가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미국 타임지가 뽑은 작년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 2019년, 2020년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청소년이고 시민운동가이고 환경운동가입니다. 예,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우리 평범한 10대 소년인데요. 지금 현재 만 18세의 청소년입니다. 정말 평범한 10대 소녀에서 기후변화 저항의 아이콘이 됐는데 18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청소년 시민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이 청소년은 스웨덴에서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는 걸 거부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등교 거부죠. 결석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우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약속을 했지만, 뭐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뭐 환경 문제에 나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 스웨덴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1인 결석 시위를 처음 시작한 어찌 보면 청소년입니다. 그렇게 함께 그런 어떤 활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서 작년에는 미국의 어떤 유엔의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실제 연설까지 하게 됐고요. 이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 기후위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한국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금요일마다 결석을 하고 국회 앞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관계자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것을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마 그 최고의 어떤 이렇게 저항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결석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면서 이런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청소년 시민운동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익산에 어떤 시민단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익산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익산에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나는 이런 활동에 좀 더 참여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익산에 있는 시민단체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단체는 익산 YMCA입니다. 뭐 YMCA는 익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도 이렇게 골고루 지역마다 다 있는데요. 익산 YMCA는 198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사회교육, 또 청소년 사업, 주민자치, 생명평화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활동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어떤 그런 환경을 감시하는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등동에 그 하나은행 앞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길거리 파란 밥차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굶지 않도록 이렇게 밥차 가 와서 이렇게 밥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 아마 올해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걸 주장하고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익산 YMC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는 익산 여성의 전화입니다. 1997년에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매매 추방이라든가 호주제 폐지 그리고 성폭력 예방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익산역 앞에 아마 가보시면 익산역 광장에 익산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익산 여성의 전화입니다. 다음은 익산 참여연대인데요. 1999년도에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익산 참여연대는 지방 권력 감시, 예를 들어 뭐 지방 권력이라고 하면 익산시 또 익산시 의회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 예산 감시, 정치 개혁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이 참여 예산,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지자체의 예산을 세우는 일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의 어떤 자료들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운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활발히 하고 있고 또 그런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하고 있는 단체가 익산 참여연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익산 환경운동연합입니다. 익산 환경운동연합은 2001년도에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환경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반대라든가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매립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악취 대책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작은 하천들을 살리기 위한 운동들도 하고 있고 청소년 푸르미 환경 캠프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푸르미 환경 캠프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 희망연대인데요. 뭐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시민 교육이라든가
또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더 나은 도시, 더 살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익산 희망연대 하면 시민분들이나 청소년분들이 뭐 이렇게 쉽게 많이 접한 건 아마 벽화를 아마 많이 접했을 텐데, 이 익산 지역의 이 시민들과 함께 벽화봉사단 붓으로 만드는 세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익산 누구나 학교라고 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능, 정보, 삶의 지혜를 이웃과 사회에 풀어놓는 어떤 공유하는 어떤 그런 학교인 익산 누구나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사람책 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익산의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운동도 익산 희망연대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17년 전인데 익산에 작은 동네 어린이 도서관이 시작이 돼서 지금 벌써 익산에는 작은 도서관이 19개나 늘어났는데, 이런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또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을 해온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단체입니다. 아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교육의 발전, 또 익산의 문화 발전, 청소년의 교육 문화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청소년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그 신문을 받아본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익산 청소년 신문 별이라고 하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익산의 아이 행복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문학 강좌라든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독서 캠프도 하고 있고요. 또 방학 되면 해돋이 학교라고 해서 실제 뭐 학교 교육이 아닌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다양한 재능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좋은 정치 시민넷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직접 정치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 정치학교, 또 익산을 배운다 초청 강연,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인사들을 모셔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익산의 어떤 환경 문제, 또 악취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이렇게 많이 불거진 폐석산 불법 폐기물 문제라든가, 또 함라의 장전마을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좋은 정치 시민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아까 일전에 제가 그 MPO, NGO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익산의 MPO라고 하면 한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PO는 문화예술단체, 뭐 종교단체, 또 직능단체, 뭐 이런 데도 복지단체 이런 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단체들을 포함하면 한 150개 가까이가 되는데, NGO 말 그대로 좀 좁은 의미로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익산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에서는 한 7개, 8개 정도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시민단체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시민운동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 지하보도 개선 프로젝트인데요. 주로 이제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것은 익산 희망연대에서 청소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주로 소개할 텐데, 희망연대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익산 시민 창조 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익산이 좀 더 나은 도시, 살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지자체, 익산시에 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런 게 좀 바뀌면 익산이 더 살만한 도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에다가 제안하는 활동인데요. 이런 활동을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약 지난 10년 동안 익산 시민 창조 스쿨이 운영이 됐는데, 그동안에 62개의 정책이 제안이 됐는데,
그 62개의 정책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청소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등 지하보도 개선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익산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영등 지하보도를 알 겁니다. 익산의 CGV와 그리고 롯데마트를 연결하는 지하보도인데 아마 익산의 유일한 아마 익산역 지하보도를 제외하면 유일한 지하보도이고 많은 시민들이 특히 청소년이나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보도가 영등 지하보도인데 아마 영등 지하보도의 오래전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어두컴컴하고 비가 막 항상 새고 습하고 그리고 낙서가 막 많이 돼 있었죠. 아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지만 지하보도의 벽면에 막 지저분한 낙서들이 많이 돼 있어서 항상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그냥 빨리 지나쳐 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보도를 어쩔 수 없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그 지하보도의 어떤 기억이 유쾌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영등 지하보도를 좀 더 밝고 환하고 그런 어떤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도 하게 됐고 그 공간이 좀 이렇게 문화가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익산시민 창조스쿨에 참여를 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영등 지하보도 개선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실제 지하보도에 나가서 그 지하보도를 지나가는 청소년이나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듣고 설문조사도 하고 거리 투표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에 대해서 의견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시민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익산시민창조스쿨은 마지막 과정이 시민평가단 100명 앞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대회를 여는데요. 이때 이 청소년들이 영등 지하보도 개선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익산시에서 예산이 세워지면서 이 영등 지하보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영등 지하보도를 가면 LED 등으로 다 바뀌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환해졌고요. 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곳이 이렇게 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그 벽면에 낙서라든가 막 비가 이렇게 누수가 되어서 좀 지저분했던 공간을 환한 꿈의 거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약 800명 정도의 꿈이 담긴 그림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지하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이 됐고요. 또 그 지하보도 벽면에는 이렇게 거리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도 마련이 되어서 예전에 그곳에서 익산의 어떤 사진전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익산의 그 뒤늦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뒤늦게 한글을 배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글씨가 이렇게 담긴 어떤 시를 전시하는 시화전이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 지하보도가 완전히 옛날의 모습과 달라진 계기가 된 건 이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이고 청소년들의 참여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영등 지하보도 개선 프로젝트,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봤던 문제점이 실제 개선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탑천 자전거길 개선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산시민창조스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1위 공고 학생들이었는데 벌써 2년 전의 이야기네요. 2년 전에 익산시민창조스쿨에 1위 공고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이 참여했을 때 팀 이름이 자탄고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 고등학생들이라고 해서 자탄고란 이름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영등동의 하나로에서 미륵사지까지 탑천을 따라가는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우리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자전거 길이 도로 중간중간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고 움푹 패여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위험한 구간도 있고 또 그 도로변이 이렇게 하천변이다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시야가 가려져서 큰 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 길에 다양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탑천 자전거길 개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창조스쿨에 참여를 해서
마찬가지로 시민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많이 달라졌죠. 자전거길 최근에 가보신 분들 있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실제 익산의 영등동에서 미륵사지까지 이렇게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이렇게 비대면 레저 스포츠 활동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자전거를 타고 탑천을 따라서 미륵사지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이렇게 도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참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벽화 그리기입니다. 희망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인데, 이 활동은 벌써 한 17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낡고 어두운 어떤 담장에 환한 벽화를 그려서 어떤 생동감을 만들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인데요. 학교 담장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농촌의 마을, 아니면 도심의 어떤 이렇게 그 오래된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벽화 활동에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비율이 청소년들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지금까지 약 160군데 정도의 벽화를 그렸는데요. 거기에 2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린 아이는 6, 7세 꼬마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 좀 이렇게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학교 때 이 벽화 활동에 참여했던 그 학생이 지금은 성장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벽화 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성장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돼서 복지관에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희망연대 벽화봉사단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진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에는 벽화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한 사람의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 15년이 흘러서는 성인이 되어서 이 벽화봉사단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렸을 적 이 벽화 활동에 참여한 친구들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참여하다 보면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마 그게 아마 소중한 경험이고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시를 조금이라도 바꾸었다, 그리고 뭔가 달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뿌듯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이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 사회봉사 시간도 이렇게 채울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시간도 채우고, 또 자원봉사의 어떤 의미도 느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구체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이렇게 얻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벽화 그리기 활동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 자원봉사 활동인데,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오전이면 함께 모여서 요리를 배웁니다. 요리를 배우고 그 배운 요리를 직접 바로 만들어서 배달까지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분들, 뭐 조선 가정이라든가 뭐 장애인 가정,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는 어떤 이렇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요리를 선물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요리를 같이 배우고 만들고 배달하는데, 여기에도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도 벌써 16년이 되어 가는데, 이 활동에 참여했던 친구, 여기서 사진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 친구가 엄마 따라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활동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다 따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관련 학과를 가는 거죠. 식품영양학과를 가고, 지금 현재도 이 활동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희망연대의 운영위원이 되어 있어요. 대학생이고 이제 대학원생이 됐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는 이 요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였는데 벌써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어서는 희망연대의 운영위원이 되어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참여한 어떤 그런 계기, 경험이 상당히 인생에 상당히 큰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친구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리 하나를 만들고 그 요리 하나에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밑반찬을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특별한 요리 하나와 그날에 맞춰서 후원해 주시는 밑반찬이 한 세트가 되어서 배달이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배달을 하다 보면 요리도 배우는 재미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보람도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요리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활동은 자연 속에서 놀고 배우는 자연 탐사대 활동인데요. 작년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도심 속에서 허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 공원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영등동에 영등 시민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소라산 자연공원도 있는데 이 공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 소중함을 같이 함께 느껴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서 공원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 생태계를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공원의 소중함, 공원의 가치를 함께 느껴보는 활동을 작년, 올해 함께 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을 같이 함께 배워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전라북도에서 진행하는 전라북도 그린웨이 환경축제에 참가를 해서 이 자연탐사대 활동을 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교육감상도 받게 됐던 그런 친구들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어렸을 적부터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소중함 또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실제 그 속에서 재미도 느끼고 배움도 얻어나가는 자연탐사대 활동을 지금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익산의 청소년들에게 실제 그 시민운동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시민단체란 무엇이며 그리고 시민운동가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익산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있는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사회 참여를 해나가는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를 좀 시켜드려 봤는데 실제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사회 참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우리 주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참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사례는 아니지만 하나의 사례를 더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대안학교 그 학생들 청소년들이 해년마다 이렇게 지리산을 등반하고 백두대간을 등반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름에 그 한여름에 백두대간 종주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친구들이 백두대간 종주를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부모들과 뭐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의 이웃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백두대간 종주를 하는데 1km를 걸을 때마다 뭐 1,000원씩을 기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그런 어떤 이렇게 미션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많은 이 주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응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어떤 그런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금한 어떤 이렇게 모금액은 다 어려운 어떤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돕는 어떤 활동에 다 기부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백두대간 종주를 하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이런 것처럼
요즘은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사회 참여 활동들을 해나가는 사례들도 있지만 직접 청소년들이 아예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고 재밌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직접 기획을 하고 모금도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뭐 시민운동, 시민단체가 이렇게 무리하고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어떤 시민단체들이 있는지 또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함께 참여하다 보면 청소년 시절에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